이제는 정치적으로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상은 거의 안 돌려주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박정희의 주제. 좋다. 조금 더 들어오면은 방송을 진행을 해야지. 김진명 소설가 김진명 그 사람 영상이 뜨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5.18 민주화 운동 그쪽하고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좀 연관이 없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이 김진명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5.18하고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 형이 5.18 그 운동권으로 해가지고는 좀 안 좋은 상황을 겪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왜 옛날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있잖아요. 그 책을 썼는 사람이야. 여기 이 사람이 57년생이거든요. 57년생이야 김진명. 그런데 박정희에 대해 가지고 조금 달리 알고 있는 것 같아. 김진명 58년생. 57년생. 박정희 우리는 보통 다 박정희가 시해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박정희. 근데 저 사람이 달리 알고 있어. 박정희가 시해된 날짜가 1979년 10월 26일이거든요. 이때야. 그러면은 잠시만 이거 빼고 삭제. 박정희 시해 날짜가 클립보드에 저장된 게 잘못 붙여졌다. 이거거든. 79년 10월 26일이야. 그래가지고 12.16 사태 이렇게 12.16 쿠데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박정희가 우발적인 사고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김진명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전부 다 시해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그 당시 때야 79년도야. 우리나라에 총기 소유를 할 수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는 79년 때는 총이 거의 뭐 개인은 소지를 할 수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 저 시점에 총을 들고 가가지고는 그 뭐 파티하는 조촐한 파티 뭐 거기에서 총을 왜 들고 가냐는 거지. 거기서 총기 사건이 났는데 일단은 거기에 총을 왜 들고 갔냐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사고였다라는 거지. 계획된 음, 뭐라 그럴까? 계획된 뭐? 잠시만요. 나 헤어밴드 좀 찾으면 자고 일어나가지고는 자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잠시만. 아씨 이 봐봐. 안 하는 게 나을까? 헤어밴드를 하는 게 나을까? 그냥 조금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근데 그런 것보다 좀 단정한 게 낫겠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다. 호프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 그 시대 때
도지코인이 왔어요. 그 시대 때 무슨 총기가 있어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총기를 그 상황에 들고 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그거는 암살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근데 김진명 저 사람이 나와 가지고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사고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이게 계획된 사고였다면은 좀 이야기는 달라지지." 등등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뭐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5.18 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이 5.18로 인해 가지고 죽었나 봐. 그러니까 5.18 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하고 완전 갭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융합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박정희 여기 이거 뭐지? 위키백과 있잖아요. 위키백과 들어가 가지고는 박정희를 쳐서 박정희에 관해 가지고 쭉 다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박정희에 관해 가지고는 지금 저게 퍼센트가 한글이라서 그런데 위키백과예요, 위키백과. 내가 위키피디아 그랬는데 위키백과예요. 똑같은 말이야, 위키백과. 사이트에서는 위키피디아로 되어 나와. 그래서 그래. 위키백과 위키백과에 있는 박정희 내용을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시해당했다. 김재규로 인해 가지고는. 그래서 뭐 김재규는 사형이 됐다 등등 그렇게 나는 배웠거든.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 당시 때 그 조촐한 파티장에 총을 들고 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암살 계획이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이야기하길래 '아 이상한데?' 싶어 가지고는 박정희에 대해 가지고 봤더니 이때부터도 조선 노동당은 있었던 거야. 남노당하고 박정희 때부터. 그래 가지고 여기를 그 광주에 있는 조선 노동당 그러면서 일단 광주가 그런 약간의 북한 세력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거는 맞다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셔요. 가 가지고는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는 박정희 시되기 전 그다음에 재임 시절하고 쭉 많아. 이거는 외국 거기 때문에 얘들이 좀 가장으로 적어 놓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은 나와 조선 노동당 그거에 대해 가지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은 그러니까 동계 라인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해맑은 모습으로 그 애들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김대중하고 노무현하고 전부 다 북한에 달러를 그렇게 갖다 줬지. 그 당시 때 우리나라 돈으로 뭐 6조든 7조든 그렇잖아. 그 준 거 자체부터가 이적 아니에요? 근데 유시민 씨 나와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돈으로는 한 3조 얼마고 현물로 또 뭐 3조 얼마만큼 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물로 준 거나 뭐나 다 똑같은 거지. 북한에 그걸 달러로 그렇게 줬다라는 거 자체부터가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지거든. 그러니까 그 박정희 라인이 또 누구야? 참 박정희 라인이란다. 그 김대중 라인이 누구야? 문재인하고 또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념이 갈려져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노동당 저기 더불어민주당 라인에 있는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 김대중파 그쪽들이 보면은 대한민국을 일당제로 가려고 지금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는 나중에 북한하고 뭐 엮으려고 하겠지. 지금 당장은 엮는다는 아니겠지만 차후에 무서운 것 같아. 난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확한 팩트를 알게 하는 걸 은폐를 하려는 게 눈에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월급 주고 그다음에 행동 반경 뭐 자유롭고 이러면은 이게 공산주의인지 뭐 자유민주주의인지 못 느낀다고.
내 주머니에 월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번에는 행동 반경이 편하면. 그런데 얘들이 그런 걸 다 노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일당제로 가려는 거지. 그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 뭐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로 가면 상관은 없지. 그렇잖아요. 그 대신 거기서 정권을 누가 잡느냐는 건데, 만약에 김정은 무리들이 정권을 잡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뭐 최악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최악인 거야. 뭐 아무튼 그리고 저기 뭐야, 미국에 가는 우리나라 직원들 있잖아. 그거 비자가 주저운으로 가잖아요. 주저운으로 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L-1이더라고. 미국에는 미국 주재원 비자가 L-1이야. 주재원으로 갖는 사람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불법 체류자로 인해 가지고 붙잡히지 않아. 그리고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나오고 연봉에 따라 가지고는 비자가 주어지거든요. 뭐 EF 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우리는 최고 비자를 받고 들어갔어. 신랑이 주재원으로 일을 나갔기 때문에 현대건설 상대로 해가지고는 현대건설 직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좌파 댓글러들이야. 이런 애들은 24시간 제한시켜버리면 돼. 그리고는 어, 얘들은 팩트를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닥치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하지 않아. 뭐지 하고 듣고는 이렇게 하지. 얘들처럼 뭐 닥쳐, 어, 영상 접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니까. 여기 두부야, 닉네임 두부, 너는 내가 어, 괴롭힘 폭력으로 일단 신고를 할게. 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게 나쁘냐 하면은 꼭 나쁜 건 아니야. 국민들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범죄율도 좀 줄어들고 등등.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 범죄율은 과거 전두환 때보다 더 이상한 범죄가 또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인권 운운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인권 운운하면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게끔 해주고 등등 보면은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야.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진짜 아니다 싶으면은 그 완전 이거거든. 그래서 난 좋은 거야. 그 싱가포르의 사회주의가.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정반대인 거지.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닉네임 총각 한다는 말이 우파 좌파가 무엇이 중요한겨? 라면 다 퍼진다. 빨리 물으라 그러네. 아무튼 나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 김진명 저 사람 참 찾아봐요. 김진명. 과거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책을 적어낸 사람이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약간 뭐라 할까 정치 성향의 놀이였다라는 거죠. 왜 우리 이래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정치 성향이 있는 거야. 그리고는 또 그거 말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것도 정치 성향이 있는 거야. 그 놀이도. 음, 저 자유민주주의 지키시고 고생이 많네요. 화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어. 죄가 없잖아. 일단 꼭 공산당 당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걸로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는 저기 뭐야, 음, 그, 그 용어가 있는데,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도 내가 잘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알아나가자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필리버스터가 어떤 말이냐면은 어, 잠시만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내가 카피를 할게. 음, 음, 음. 여기 보면은 요거야.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장시간 발언하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행위다 그래요.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유도하고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의 방법을 김대중 때부터 취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한몫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저기서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는 다수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묵살을 시키고 소수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사를 통과시키게 만든다라는 말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뭐가 돼야 돼? 군중 심리가 소수,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다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소수의 생각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좀 입심이 센 유시민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이야기를 던지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유시민 씨가 한 말을 듣고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고 또 있다간 또 다른 또 어떠한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는 다수의 생각이었는데 그 유시민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공감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소수가 나중에는 결국엔 다수가 되어지는 거야. 그게 필리버스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게 김대중 때부터 도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보면은 김재동 씨 나와가지고 금수저 은수저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신금을 막 끌어올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수가 다수가 되어지는 그런 그게 필리버스터 아닌가 싶은 생각을 난 해보거든. 내가 오전에도 내가 한번 필리버스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걸 노리는 거야. 지금 또 나와가지고는 유튜브에 보면은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 나와가지고는 다수를 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그 소수가 나와가지고 다수를 좌지우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소수가 나중 되면 다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아무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들은 국민들을 선동을 시키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맨날 나와가지고는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공신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가 있게 뭐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내 말을 믿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몇 마디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훅 간다니까. 특히 또 김진명 저런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박정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또 그게 맞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배움이 많은 사람보다도 적은 사람이 더 많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시작을 해가지고는 어린 아이들하고는 다 빼고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보면은 어 그러니까 5.18 그걸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 어떻게 껍벅 넘어간다니까. 왜 5.18 그 학살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막 그러면은 전부 다뭐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각인이 자연스럽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생각도 안 해. 무조건 나쁜 걸로 인식이 되어버려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응? 정말 써니 유익한 방송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생각을 공유하자고. 어쩌면 나도 필리버스터일 수도 있어. 필리버스터의 방법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니까. 저게 뭐야, 내용 자체는 의회에서 소수파의 의원들을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 이렇게 나왔지만은 저런 거를 뭐 일반인들한테 적용을 시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진짜 다 퍼졌다.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얘들이 프레임씌워가지고 거짓말로 막 하는 거 보면은 무섭다니까. 예, 역사를 왜곡을 해가면서까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내 머릿속에 정립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승만 하고 전두환, 박정희가 이런저런 뭐 계엄을 했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 위키백과에 찾아봐봐요. 그러면 이승만은 음,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독립선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남한이라는 분리체, 북한하고 그러면서 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시발점이 이승만인 거야. 그리고는 그 시발점에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케 하게끔 발판을 만든 게 박정희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그 간첩 행위를 하는 뿌리들을 막고자 하는 세력이 전두환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 굵직하게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박정희하고 전두환하고 이승만하고 음, 명예를 먹칠을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뭐 군 장병들 술자리 영화 같은 거 유튜브에 올라오게끔 해가지고는 좀 약간 희석을 시키는, 딱 보면은 아 언제적 이야기구나라는 거 사람들이 아니까 희석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 뭐야 민주당 쪽 라인은 깨끗해? 한 파봐. 나는 절대로 걔들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은 그 좌파, 우파 이런 거에 벗어나가지고는 그 당시 때 옛날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약간은 성놀이객감 비슷하게 그렇게 다 생각을 했었다니까. 지금은 그만큼 이만큼 좀 나라가 좀 발전을 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진 거지.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투명성을 주장한 어,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번에 뭐 민주당 라인도 좀 아니야. 민주당 라인이나 국민의힘이나 어차피 저기 뭐야 전두환의 한거해 가지고는 탄생된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 뭐야 저기 뭐지 전두환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조금씩 어 사고라 그래야 되나 좀 바뀐 건 있어요. 사고는 그런 건 있지. 음, 자 여기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조금 바뀐 거는 있지. 사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그래도 뭐 여전히 뭐 술집 있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뜻 과거하고는 달리 다르다라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보여지는 거지. 근데 크게 변한 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뭐 술집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영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과연 진짜 그럴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누구지? 그 뭐야 안정희인가? 그러니까 그 비서하고 그런 사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다음번에는 저기 누구야? 안정희가 아니다. 그 왜 의원 이름 뭐지? 이름이 내 생각이 안 난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여비서하고 사건이 있었던 사람. 노무현파 있잖아. 그 남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응? 아는 사람. 응? 음, 여기. 그 사람 이름이 나 지금 생각이 안 난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응?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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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도 그렇지. 그 다음번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이재명도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단지 영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으로 드러난 그런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절대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 아유 닉네임 오지야. 내가 그거 아니전 그거 잘못 말했다고 바보야라 소리까지 하냐. 아이 정말 미워. 그러니까 민주당은 엄청 지들 깨끗한 것처럼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절대 아니라니까. 그리고는 음 저기 뭐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자꾸만 얘들이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은 얘들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야. 난 그 김건희 여사하고 그 부모님 땅 팔고 뭐 했는 그 상황을 다 보면은 불법이 아니야. 얘들이 불법인 것처럼 계속 프레임 씌워 가지고 몰아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웃긴다니까. 음. 박원순도 쪼끔. 그러니까 전부 다 있는 거야. 문재인은 그런 거 보면 문재인은 어 깨끗한 것 같아. 문재인 한번 찾아볼까? 응? 들고 파면 나오지 않을까? 응? 문재인 할배는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할배한테 괜찮은 거는 와이프를 엄청나게 좋아했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정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충실한 것 같지는 않아. 왜? 혼자서 저기 어디야 여행을 갔었더라고 보니까. 어디에 갔다 그러더라? 음 여기 보면은 한번 보자. 이 사람도 음 정치에 약간 뭔가 해이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이 어디를 혼자 여행 갔다 그러더라? 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혼자 여행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야, 혼자 여행을 간 곳이 있어. 음, 보자. 문재인에 관해 가지고는 뒤져보면 돼. 문재인. 난 그래도 문재인 참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면은 좀 더 싫어하겠지. 근데 내가 참 좋게 생각을 했었던 분 중 한 명이야. 대통령 중에서. 여기 쭉 보면은 음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 보면은 어 한반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은 조금 맞다 틀렸다 논하기가 조금 그렇다라는 거지. 일제 강점기 한반도를 생각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남한, 북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거고. 네팔, 어, 네팔에 갔지. 그때. 여기 보면은 문재인은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지냈으나 녹내장과 고혈압 등 건강 악화로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나가지고는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네팔 산행 도중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영자 신문을 통해 가지고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 이런 거 보면은 어, 가정에 막 충실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결혼했는 사람이 네팔에 본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는 갔다라는 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왜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면은 남편이 와이프 몰래 아니 와이프한테 뭐 이야기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혼자서 저렇게 간다라는 거 별로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 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장산게 없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초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반체제 세력들을 좀 척결하자라는 거지. 과거에도 전두환 때 빨갱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 저런 뭐 북한 세력들을 좀 옹호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많으니까 그런 세력들을 좀 척결하자라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은 그런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 척결하겠어? 예를 들어 가지고는 한번 물어볼게.
계엄이란 단어가 없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공산주의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척결할 때 대부분 다 뭐 계엄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번에 윤석열도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 사리 사욕으로 해가지고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계엄을 했다 그러면 임기 말쯤에 하든가 그러지.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러면 아예 대통령으로 나오지도 않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는 얘들은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을 가지고는 혹세무민한 백성들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아직도 뭐 계엄 그러면은 계엄 계엄한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러면은 뭐 그거 그러고 막 그러는 그런 그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간질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대통령이잖아 그 당시 때. 대통령 이렇게 윤석열이 잘났다가 아니라 가반수가 뽑았는 대통령이잖아. 그러면 가반수의 뭐 변론인이라고 가반수의 생각을 반영을 하는 거라고. 근데 얘들은 가반수의 생각을 묵살을 시킨 거야 마찬가지라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윤석열이 뭐 대단해서 그런 거겠어요. 가반수의 생각 아니야 대통령이라는 거는. 와가지고 전부 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잘 생각을 해보라고. 앞뒤 정황도 생각을 해보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한다고 아 그런갑다 생각하지 말고 그 전문가 이름 뭐 딱 검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번에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비교를 해보라고. 근데 지금 1시 4분인데 다들 뭐해요? 앉아? 봐봐.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씨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면 윤석열이 법을 안 지켰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법을 지켰어?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보자. 나는 이재명 씨를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윤석열하고 나왔을 때 이재명을 뽑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석방을 외치면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응? 그러니까 이재명은 잘한 게 있냐라는 거지. 법을 다 피해가고 있잖아. 떳떳하면은 재판을 받는 거라고. 근데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피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 초코? 응, 저기서 사. 저희도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 봐봐. 이런 말 하는 애들은 전부 다 5.18하고 연관이 있는 애들이야. 봐봐. 나를 아는가 그랬는데 치아라 입에 침 발라라. 뭘? 응? 응. 자, 침 바르고 거짓말 시키라고? 어? 자, 거짓말 아니고 그냥 팩트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 들통 그런 그게 짜집기라 그러잖아요. 윤석열이 왜 들어갔어 감옥에? 계엄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그것만 물어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어?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럼 무슨 죄가 있어? 다 짜집기 아니야. 없는 이야기 안 들어가지고 본인들 거는 다 맞고 정당하고 합리화 시켜가지고는 괜찮은 것처럼 가고 국민의힘 거는 국민의힘의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은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왜 그래? 응? 이화영 사건 그 당시 때에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북한에 돈을 주는 거 아니었거든. 돈을 주는 게 아니었고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는 그런데 오뚜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지.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그 당시 때문에 문재인 때잖아. 북한에 딸려주지 마라. 그 다음에는 북한하고 거래하는 어, 나라 전부 다 차단. 이거 그 당시 때 그거였잖아. 그런데 오뚜기가 그 당시 때 그랬다라는 거는 아이러니한 거지. 근데 거기에 이재명하고 연루가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글쎄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그 당시 때 그렇게 막 가깝게 지내고 막 그랬었나? 그 사람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아니라 잘 몰랐을 때니까. 그냥 한번 보면 되지. 내가 그러잖아. 우파 좌파에 보면 극우 극자 윤석열 석방 외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최소한 그분은 아니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상방을 극애하고 뭐 엮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엮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걔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잘 모르겠어. 이재명 씨 자체에 대해서 난 잘 모르니까. 저 사람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였고 그리고는 나는 좀 외국에 있었지. 그리고는 들어와가지고는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람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었지. 그때 언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나왔을 때 박근혜가 됐더라고 보니까. 그러고는 문재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느끼게 하는 거지 사회주의라는 걸. 근데 사회주의는 맞아. 김대중 때부터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들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대통령을 전부 다 묵살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많이 해보거든. 여기 이렇게 딱 내려가자. 히도드 뭐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아 진짜 존재감 없이 닉네임도 만든다. 여기 보니까 생긴 대로 참 신나게 또라이네 이러서 야 너 아직 거기 있냐? 응? 저것만 적어놓고 나갔지? 아 정부 잡다리들 글 적는 거 하고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타인으로 인해 가지고는 분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70년 거의 80년 가까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정치인들의 높아심이 있겠지. 나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나라 사랑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음, 그런데 나의 시나리오. 응? 아 그래 알겠어 스마일 그래 그거라고 쳐. 나의 시나리오. 이번에 김정은이가 중국에 갔다 왔잖아. 거기서 약간 시진핑한테 대우가 과거 김일성, 김정은만큼의 대우를 받은 건 아니더라고.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 애들의 마인드가 북한이래. 중국 같은 마인드가 간부가
명, 명품이나 비싼 고가의 제품을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 걸 착용한다. 그건 시진핑 마인드가 아니거든. 그건 시진핑 마인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가지고는 과거에 김일성하고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아니지 김정일이지.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묵었던 그곳에 못 묵은 거야. 푸틴이 묵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하고 그 갔을 때 중국에 갈 때 2천만 원짜리 시계 착용하고 갔잖아. 그거 진짜일까? 아니면 허세로 짝퉁을 착용하고 갔을까? 이러네. 시진핑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위 간부들은 검소한 그런 마인드 그게 있다니까. 자세히 한번 봐봐요. 예. 과거에 중국이 공산국가로 되기 전에 거기는 사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는 왕족들은 그렇게 호요식 하는데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가지고는 다 공동 분배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산주의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보니까 더 못 살거든. 그래가지고는 어,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부터였는지 모르겠어. 시진핑이 잠깐만 보자. 언제부터 정권을 잡았지? 2008년도네. 그러면 시진핑 전에 누굴까? 시진핑 전.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해가지고 걔들이 어, 오픈을 했지. 오픈을 해가지고는 각 나라에서 저임금을 찾아가지고는 간 거야. 공장을 거기에다가 중국에다가 대거 지은 거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는 중국이 많이 커진 거 아니야. 시진핑 정권 기간 전에 장점인 후칭타오 그러네. 아무튼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는 중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진짜로.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는 많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좀 부조리한 거 있잖아. 그런 그걸 확실하게 잡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 여기 봐봐 나오잖아. 여기에 중국 인민은 또한 어떤 외세도 괴롭히고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이런 그게 국민들한테도 적용될 거라고. 국민들한테도 적용이 될 거라고. 이 마인드가. 아무튼 난 내가 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하고 뭐 시진핑하고 이런 되게 좋아하거든. 마인드 자체가. 반대적인 마인드지만 그 반대적인 마인드에서 자기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하는 행위는 똑같아. 여기 보면은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오잖아. 괴롭히고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아메리칸 퍼스트하고 똑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은. 음.
맛있다. 라면에다가 청경채 넣어서 먹어봐봐야 맛있어. 아무튼 오늘 이제 일요일이야. 이제 일요일인데 야 김진명하고 저 사람 이야기는 뭐 대충 다 했다. 일어나가지고는 유튜브에 그 사람이 내용이 올라오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안 봤지. 주시장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 태연님 또 왔네? 자고 일어났어요? 아까 전에 여기 새벽 3시 몇 분이에요. 잠아서 자러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응? 네 고마워요. 그걸 혼자 지내시나요? 아니 왜? 댕댕이 2마리도 있는데 우리 집 댕댕이를 희석시키지 마시오. 재난지원금으로 라면 사 먹지 너. 아니 재난지원금 그 뭐 집거리만큼 준 거 다 썼지야. 이집 면상이 어떤데? 응? 무슨 라면? 무슨 라면인지 이야기하면 안 돼. 무슨 라면인지 이야기하면 안 돼. 맛있다. 내 혼자만 맛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입맛은 다 각기 다 다르잖아. 주변에 직접 대하는 사람 있지. 다들 한다는 말이 그러는 거야. 공중파 방송에서 계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다들 계엄이라는 것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는 거야. 이래저래도 계엄을 왜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는 다 해. 그러면은 계엄이 아니고 저기 뭐야 국회 내에 있는 그런 종북주의자들을 어떤 식으로 퇴출하면 될까? 라고 이야기했던 또 그건 또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그러면 또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엄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들 너무 많아. 항상 5.18 들먹여가면서 국민들 이용하듯 그런 감정 부추겨가지고는 그거 진짜 40년 그거 가지고 의건 먹은 거 아니야.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 음, 봐봐. 여기 불, 저기 뭐지? 어, 불법 체류자들 단속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온몸에 체인, 손에 수갑까지. 근데 무슨 온몸에 체인이야. 클릭용 같다.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고용 단속을 벌이는 모습이 6일 I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그리고는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4일 새벽 조용하던 조지아주 일대 건설 현장에 돌연 군용 차량과 다수의 법 집행 차량이 줄지어 들어갔다. 계엄과 함께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자 현장은 단숨에 단속 작전의 무대로 변했다. 영상 속 단속 요원들은 신속하게 배치돼 건물을 둘러쌌다. 마약 단속국 요원 10명은 양손에 결박용으로 보이는 흰색 금뭉치를 들고 건물 외곽에 서 있었다. 중남미 등 제3국 출신으로 보이는 2명의 근로자. 그 다음번에는 그래 주재원으로 가면은 비자가 미국은 L-1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지.
음, 음, 음.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자사와 협력사 구금자의 빠른 구금 해제를 위해 가지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한번 보자. 아, 단기 상용 B1이다. B, B1 비자 또는 전자여행 허가자 ESTA로 입국해서는 취업이 금지된 상태에서 일을 하던 중 단속에 걸렸고. 봐봐, 불법이잖아. 아니 지금 불법 체류자들 근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을 하니까 바로 걸리는 거지. 레이더망이 다 걸리는 거지. 어떤 신문에서는 구구가 뭐 고발했다고 저 그러더라. 그게 아니야. 이제는 레이더망이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3개월 비자 받고 그쪽에 넘어가가지고 일한다라고 해가지고 갖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냄새나는 석멸, 석방 타령 또 시작이네. 음, 석방 해야지. 석방.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야. 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을 전부 다 왜 깜빵에 보내. 그러니까 그게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렇지 않아? 석방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당이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는 3개월도 안 있어가 탄핵을 외치는 게 어딨냐? 그건 전부 다 전략적인 거지. 그리고 일을 못하게 했잖아. 그리고는 본인들은 전부 다 뭐 윤석열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그런 게 왜 필요하냐 등등 그래놓고선 지금 와가지고 자기네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추가 비용 더 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국민들 봤을 땐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지. 탄핵감이야. 더불어민주당은 해체감이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뭐가 그래 당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쪼대로 아니야. 그 국민들이 낸 세금 어떻게 지들이 흥청망청 그냥 야금야금 쓰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가지고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모르죠. 본인 옆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그 사람 한번 봐봐. 검찰개혁 계속 밀어붙이잖아. 국민들을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자기 단독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독재로 보여지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을까? 그 뭐야 검찰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상권 분립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상권 분립도 희석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북한이 어떻게? 그거는 북한은 상권 분립이라는 게 없대. 검사는 있어. 검사의 위치는 열악해. 약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불합리적인 거 그런 거를 가미시키는 단계를 밟게끔 그런 체계화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묵살을 시켜버리는 거야. 약간 북한 체제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것처럼밖에 안 느껴진다니까. 나만 찾아보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찾아보지? 근데 우리나라에 좀 바꿔야 하는 건 있는 것 같아. 꼭 돈으로 사기를 쳐야지 사기일까? 어? 모함, 음해 그런 것도 전부 다 사기인 거야. 그 다음번에는 음, 남의 핸드폰 보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사기고. 왜?
요즘은 핸드폰에 전부 다 카드 등록되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그런다라는 거는 자기 행각의 초입이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야, 사랑이 시작된 건가요? 뭐야, 무슨 사랑? 언제부터 사랑이 시작된 건가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누굴 사랑해요? 응? 다 먹은다. 나는 진정하게 누군가를 이 한 몸 바쳐 하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Feel so good.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 봐.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 뭘까? 응? 잠시만요. 가지 말아요. 내가 밥을 끓여놨으네. 뭐지? 검토를 위한 보루된 메시지. 뭔가 저는 성렬 아저씨 쩍벌남에게 기차에서 신발 신고 악한에 발을 올리고 그러잖아요. 소변 볼 때 오줌도 다 튀기고 안 닦는 스타일일 것 같아서 너무 싫어요. 대한민국 남자 다 그래. 필수고. 대한민국 남자 다 그래. 전 세계에 있는 남자 다 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어. 응? 그리고 대통령이 대학교 가가지고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돼야지 뭐 어떻게 돼. 내가 봤을 때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아닐까? 본인은 그렇게 하는가 봐. 응? 본인은 그렇게 해?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더 이상한 것 같다. 음, 골드하고 필수고 젊은 사람인가? 응? 사소한 것에서 인생이 나오지요. 그러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 뚜껑 열고 그러고는 오줌 누는 것만 해도 돼. 그것만 해도 훌륭해요. 대화법이 신기. 내 대화법은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어. 또 또 뭐지? 메시지 보기. 기차에서 발을 올려놓고 남자들 좀 그런 남자도 많아. 발 올리고 하는 남자. 왜 누가 그랬어? 어? 윤석열이 그런 거야. 응? 소통 완벽해.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발 올리는 거하고. 다리가 불편하면은 발을 올릴 수도 있고 뭐 몸을 기댈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렇지 않을까? 신발까지 신으면 그냥 신발 좀 벗어주세요. 그러면은 신발도 그냥 벗을 거야. 음. 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재밌네. 그게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재밌네. 또 뭐? 응? 이제 없지?
윤석열 전 대통령 다 만세씨 풀어줘 빨리 김건희 여사하고. 죄가 없는데 왜 집어넣어? 응?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잖아. 내일 갖다 놓고 올게요. 나가지 말아요. 제가 어딨어. 프레임 씌워가지고 말 만들어가지고 프레임 씌우는 거지. 안 보여? 걔들 전략이 하루 이틀이야. 왜? 응? 왜 가지마? 응? 가지마 골드. 골드 가지 말고 있어. 나랑 좀 놀아. 응? 난 조금 전에 일어나가지고는 편집한 거 좀 올리고 내 영상을 좀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 좋겠구만. 많이 안 봐주네. 응? 가지마 골드. 응? 구독은 했어? 응? 아무튼 재밌는 대화였어요. 잘 가요. 바이바이. 여기 주시장이 월요일날 어떻게 될까? 한번 봐야지. 학교 교양 가지고 들은 애들은 과거에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온 애들이 다 그러는 거야. 봐봐, 모바. 타협 없는 프리미엄 목표, 계단 오르는 로봇으로 혁신도야. 그러네. 모바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시장에 등장했다. 그래요. 시작은 작았으나 꿈은 컸죠. 타협 없는 프리미엄 가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IFA에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기술로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25가 독일 베를린에서 막을 올렸다. 중국 로봇 가전 기업 모바는 이날 전시장 내에 있는 부스에서 신제품 행사를 열었다고요. 모바야. 중국 거는 모바다. 우리 거하고 비슷하다. 속고 일어났어? 또 먹니? 그만 좀 먹어라. 온 곳에 똥을 칠갑을 해가지고는 그만 좀 먹어. 응? 정말 안 돼. 그만 먹어. 뭐 킁킁거리냐. 원통령 물걸레가 굴러가면서 실시간으로 바닥을 닦는 동시에 청소기 내부 스크래퍼가 오염수를 제거한다. 얘들도 전자제품, 로봇 전자제품 선보이네. 모바 부스에는 로봇 청소기, 그 다음 청소기 제품군뿐 아니라 에어프라이어나 커피 머신, 헤어기기, 공기청정기 등 각종 생활 가전까지 전시됐다고요. 우리나라 거 좀 카피한 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시도 또 유럽 거나 아니면은 미국 거 디자인 카피하고 막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야. 가격 경쟁.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을까? 여기 또 보면은 에키양 총괄은 이번 IFA를 통해 가지고 모바는 스마트 생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미국 브랜드야. 모바.
모바. 알아놓는 게 좋다니까. 나중 되면은 삼성, 뭐 LG 이런 거 말고도 중국 제품 모바, 뭐 또 무슨 또 독일 제품 뭐 예전에 독일 제품 뭐 있었어요. 마일러가 독일 거였지. 미국 거였나 독일 거였나 모르겠다. 마일러. 음. 독일 마일러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독일 마일러 제품. 밀러. 아씨, 내가 마일러 그랬다. 밀러다. 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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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제는 사용을 안 하니까 말을 그 단어를 오케이 딱 밀러. 보자. 일단은 그렇다는 거야. 이제는 로봇이 대세다. 이제 얼마일까? 우리나라 거는 좀 비싸더라고. 모바. 모바. 음. 음. 진짜 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려고 그러지. 싼 마이로 사가지고는 쓰고 그러고 또 버리고 또 쓰고 그런 거야. 그러기에는 딱 적당한 가격이. 모방. 로봇 청소기 물걸레 청소 중 카펫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물걸레 차단막을 치는 오토 실드 기능이 적용된 것도 처음이다. 가격도 179만 원으로 처음부터 프리미엄 시장을 노렸다 그러네요. 싸진 않네. 그러니까 이젠 중국 거 싼 마이 이거 아니네. 중국 청소기도 생각보다 좀 비싼데. 100만 원대야. 189만 원. 프리미엄 정도가. 높이 한 30cm 높이는. 최저가는 119만 원에서 한 150만 원, 60만 원 정도. 제일 처음에 청소기, 로봇 청소기 나왔을 때 둥근 거 꼭 하나만 나왔을 때는 5, 60만 원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부수용 거 더 첨가해가지고는 한 160, 70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얼마지? 보자. 삼성 로봇 청소기. 179만 원 정도.
일단은 주식장을 한번 봐야지. 이게 뭐야? 북한 김정은 방중 기록의 영화 공개 선전적 시사건입니다. 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 궁금해가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야. 그럼 YTN에서 나오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사진으로 공개하던 북한이 김 위원장이 복귀 직후 방중기간 모습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소식을 사진으로 알렸던 북한이 김 위원장이 복귀 직후 영상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난 또 뭐라고 돈거리 만들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제작한다라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딸 주혜와 함께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장면, 플랫폼에서 중국으로부터 국빈급 환대를 받는 모습 등이 담겼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장면은 비교적 자세하게 실었다. 특히 베이징 시대 텅 빈 도로를 김 위원장이 전용 차가 질주하는 모습과 6년여 만에 만난 시진핑 주석과 회담 등 중국의 특급 의전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좋다 그러네. 하여튼 그 다음번에 출장을 보려고 그러는데 음, 바디 프렌즈 케어 헬스케어 로봇 기술력 선보인다. 바디 프렌즈가 IFA 2025에서 K 헬스케어 로봇 제품군을 소개한다 그래요. 유럽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움직인다 주제로 피트니스 앤 디지털 헬스 홀에 부스를 꾸렸다. 전시 주제는 신체를 다양하게 움직이며 마사지하는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로 유럽인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바디프렌드는 전시회 기간 헬스케어 로봇 기술과 총 10종 제품을 소개한다. 원래 바디프렌드 부스 핵심 제품은 새로운 차원의 마사지 움직임을 구현하는 733과 트렌디한 뷰티 디바이스를 장착한 퀀텀 뷰티 캡슐이다. 피부하고 두피 관리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로봇도 낸다 그러네요. 저거 괜찮겠다. 이거 괜찮겠네요. 짠. 음, 음, 특화 프로그램인 피부 라이트 케어와 두피 라이트 케어는 한국 피부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피부 두피 상태의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입증한다. 근데 외국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아시아 사람들하고 피부가 틀려. 그런 거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니까.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판매하는 영양제 잘못 먹으면은 과다 복용이 된다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신체 구조에 맞춰 가지고는
복용량을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신체 구조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양제도 그렇고 저기 뭐야 저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외국 사람하고 피부가 틀려. 유럽 사람들은 피부가 거칠어. 흑인은 부드러운데 내가 만져봤거든. 근데 언제 만져봤냐면은 전부 다 기가 솔깃할 거야. 음, 아무튼 여자 두 명이었는데 언뜻 우리가 느끼기에 피부가 검은 사람의 피부가 좀 거칠고 백인이 부드러울 것 같지. 천만에. 약간 피부가 검은 피부가 부드럽고 백인은 오히려 건조하고 뭔가 거칠고 그래. 그런 거 잘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때 감에 갔을 때 한번 접해봤지. 그때 딱 순간 하고 깜짝 놀랐지. 음, 한번 보자. 이제는 모든 게 다 AI고 모든 게 다 로봇이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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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봐봐, 집안 모든 것을 AI, 로봇 청소기에 지인화, 에너지 효율을 잡아라 그러잖아. 올레드 TV 최고 수상, 알려준다. 시스코 시스템즈 A부터 Z까지. 음, 야, 금값 최고치 그러네. 5,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네. 우와. 저걸 국제적으로 해가지고는 찍어냈다 이러면은 저만큼 올리려고 길을 쓰겠지. 그래서 돈을 번다는 말인 거야. 돈을 벌고 싶고 나도 부자로 좀 살고 싶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게 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지. 저것만 빡시게 그 마인드 아니라니까. 응? 와, 뭐지? 이게 뭘까? 유튜버야. 유튜버인데 어 144만 명 구독자가 있네. 꽤 많다. 뭘까? 근데 이 사람 죽었대. 음, 미혼 시절에 이성교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모쏠은 아니지만 여자를 별로 사귀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음, 왜 죽었대? 아, 음,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이다.
2010년 무렵부터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해서 국내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통하는 나시냐. 최근에는 주로 게임 리액션 영상을 올렸다. 유서에서 타살이나 혐의 뜸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준구에 살고 있었네. 소방당국은 나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8시 40분 강진구 자택을 출동했으나 그는 숨진 상태였다. 뭐 협심증 이런 게 왔었나? 건강 조심해야지. 유튜브 하다 보면은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는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 나도 아침에 뭐 구독자가 많든 적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래도 그 시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못 일어날 때가 있어.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유튜버 하고 뭐 라이브 하고 하는 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 그냥 뭐 나처럼 이렇게 프리토킹 하잖아요. 프리토킹 하고 이러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 상태에서 프리토킹을 하는 거랑 주제가 없는 상태에서 프리토킹 하는 거랑 큰 차이거든. 그러니까 주제가, 내 같은 경우는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주제가 없는 상태에서 프리토킹 한다는 거는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이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니까. 딴 보자. 일단은 월요일날 주식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야, 중국도 이제는 싼마이로 간다. 그거 아니네. 아마 우리나라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기 뉴욕 증시는 일단 고용 충격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그러는 장중 사상 최고를. 그러니까 상호 관세 효과가 처음 반영된 8월 고용 지표가 충격적으로 수준을 나빠졌다 그러는 거지. 그렇지. 관세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는 거래량이 조금 일단은 줄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충격이 올 수가 있지. 그러면은 고용을 조금 회피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다. 그런 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감안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감안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쭉 보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음? 음, 뭐야? 야, 난 진짜 삼양식품 생각하면은 와, 음, 저거는
한 주에 150만 원씩 그렇게 저렇게 나가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사지는 않을 거라고. 적어도 한 100주 정도는 사야지만은 돈이 그래도 조금 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덤벼들겠지. 그러니까 하락도 크게 안 되는 거야. 안 파는 거겠지. 그럼 봐봐. 야, 저 때부터 내가 먹방 뉴스 했거든. 그러면서 삼양을 엄청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라면의 역사가 제일 깊은 게 삼양이다.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 그러고 난 다음부터 계속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지금의 시점에는 150만 원까지. 물론 쟤들이 가지고 있는 불닭으로 인해가지고 좀 오른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삼양이 저만큼 올랐으면 다른 것도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째 저렇게 제자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매출액 이런 거 의미 없다라니까. 어떤 종목을 누가 얼마나 찾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요즘 주식파는. 다 먹었다. 내 영상을 꾸준히 듣고 있으면 그대한테 득이 되는데 그냥 별거 없네 하고 씩 나가 버리면은 득이 될 수가 없지. 나 이제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푹 주무셔요.